어제 그 대통령 대변인께서 거부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간호법 제정 이행하라,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해라, 오늘 진행하거든요. 꼭 간호법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화이팅! 오늘 저희 간호법 제정 했는데 소감 얘기해주세요. 간호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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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 제가 본 영상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근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더보기란에 6개의 제목과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6가지를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간호법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하셨던 발언 2022년 1월에 하셨던 거고요. 이때에 발언하셨던 것도 두 번째는요. 이게 왜 간호사의 단독 그런 이기적인 법이 아니고 왜 환자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 대한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외국 논문에서도 누누이 나와 있는 게 간호사 확보 수준이 환자한테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간호 현장 안에 태움이 왜 발생이 되고 왜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거 간략하게 보면 제가 옆에 살짝 띄워드릴 건데, 태움의 선행 요인으로 업무의 과다, 높은 노동 강도,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의료기관과 관리자, 국가 노력이 요구되고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OECD 국가 평균 간호 인력은 활동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78.6%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1%거든요. 면허를 갖고 있어도 일을 안 해요. 이거를 유휴 간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신규 간호사 배출을 위해서 간호대를 늘려도 진짜 인력은 지금 계속 부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00병상당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데 이거는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고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인 여러분, 직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있는데요.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 요청을 하셨어요. 간호법에 관련돼가지고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요즘에 간호법이 한창 이슈인데 부모님들께서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물어보면은 간호법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15일이거든요.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간호사는 저희가 면허를 따게 되면 7년 8개월을 등록을 받고 하거든요. 보통은 공기업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을 가게 되면 60살까지가 정년인데 7년 8개월이 보통 근속연수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는요, 간호사 1인당 20명 내외로 케어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병원은 40명에서 50명을 케어를 합니다. 미국이랑 일본은 각각 5명에서 7명을 케어를 합니다. 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가 들어오면은 프색 선생님, 쉽게 얘기해서 위에 선배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할당된 몫을 해야 하는데 새로 들어와가지고 잘 모르는 간호사 신규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그리고 바쁘고 위에 지시사항에 대해서 못할 때도 있고, 아무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잘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바쁘고 신경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태움이라는 악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간호사분들이 당연히 그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올드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규로 많이 계속 이렇게 채용이 돼요. 중간 연차가 많이 없어요. 간호사가 한 해에 많이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직률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간호대를 많이 늘려도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이 이 이유예요. 워낙 인력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방광염에 걸립니다. 제가 직접 간호법 제정에 관련돼서 제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3분이랑 간호사 현직 선생님들 4분이랑 그리고 저희 간호학과 나오시고 근무하셨던 저희 시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간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임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병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임신 순번제가 자기 때 있었다라고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호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간호사가 간호 일만 할 수 있게
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죠. 그게 이게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환자의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계속 신규만 들어가서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은 응급 상황이나 능숙한 간호 상황에서 처치를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환자를 위한 말 그대로 간호 자체에 대한 그런 악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푸세 선생님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점장 간호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치를 의무화를 하자.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 경기 수원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1년까지 교육 전담 간호사가 제가 잘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 도와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물어보는 것도 수월하고 적응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간호법 내용 중 하나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예를 들면은 태움 이런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태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랑 뉴스를 보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간호사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길래 자살을 해? 그러니까 어머님은 태움이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게 불과 6개월이 안 되셨거든요. TV 보다가 그때 자기 상황이랑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셔서 이번에 인터뷰를 전화로 했습니다. 그 인권,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랑 의무 교육을 받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제 대학병원 다녔던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안에 밥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물도 못 마시거나 화장실 못 가거나 아니면은 그 볼펜 같은 걸로 콕 찌른다던가 그리고 말로 되게 모욕을 한대요. 부모님 이야기를 한다던가 선생님이 못해서 이거 나 못 알려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간호법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그런 환자를 위한 법이고요. 국민의 법. 그리고 초고령 사회잖아요, 이제.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있고 저희가 그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게 없고요. 아시아에서도 없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해서 이 의료법은 일본이 옛날에 통치를 할 때 그 의료인을 동원하려고 조선 의료령이라고 해서 1951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일본의 잔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 전국 간호사 그리고 간호학생들이 보면은 대통령님 뭐 이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간호법 제정안, 쉽게 얘기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건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의아한 게 2022년 1월 11일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대선 후보 때 간호협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지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셨는데요. 간호협회에 오셨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그때 대선이랑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때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위원이 46명이었어요. 4월 27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를 했죠. 간호법이. 근데 이때 국민의힘 분들은 두 분을 제외하고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하셨거든요. 이때는 최연숙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예지 국회의원님 간호사 출신은 아니시거든요. 시각장애인이신데 이 두 분만 남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말이라도 안 하셨으면은 저희가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일단 70년 만에 바뀌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 모든 의료인이나 그 의료 관련된 분들 다 힘써주셨지만 이렇게까지 공약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바뀐다라는 거는 조금
도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입니다. 간호법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계급을 고착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게 간호법에서 규정하는 그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을 한 거고 간호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간호법의 핵심은요. 그냥 이거예요. 국민 건강과 환자에 기여할 수 있게 간호법을 제정해달라. 두 번째, 간호사에 대한 업무 규범을 확실히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간호사 면허 가진 분은요. 전체 46만 명 중에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분들이랑 간호조무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트러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대요. 조무사분들도. 이유가 일단 간호사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들도 더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간호조무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표본이 될 수 없지만 저희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4일 국무총리 분께서 그리고 건의를 하셨어요.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영상이나 아니면 기사 혹은 뭐 논문 같은 거, 심지어 논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태움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악습에 대해서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간호사법이 아니고요. 간호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간략한 타임라인입니다. 네, 인터뷰 하려고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 간단하게 써니 언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 경력 4년차, 13년차이자 귀여워. 간호대학생 2학년인 써니입니다. 저는 아산병원 주경부외과 네. 에서 3년 정도 하고 그냥 일반 로컬 외과에서 1년 하고 나머지는 다 산부인과셨습니다. 경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그 학년. 네. 어느 정도 시스템 돌아가는 거 다 알겠네요. 네, 그렇죠. 간호사 선생님들 시키는 일을 하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선생님들도 다 잘해주셨고 오. 되게 힘든 건 그 외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쉴 새 없이 오거든요. 예약 환자들. 네. 예, 그래서 그 외래는 조금 힘들었어요. 시간적으로 바쁘고. 네,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저는 바로 취업했습니다. 바로 됐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은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일이 힘든데 네. 버틸 수 있겠냐. 음. 솔직히 그 페이가 네. 작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뭐 그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간호조무사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거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계약 월급 1년부터 이제 13년 차 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간호조무사가 네. 요즘 정말 힘든데 네네. 생각보다 엄청 꽁이에요. 그래서 거의 최저시급이요? 네. 그럼 최저시급이면 그러면 1년 차 때 최저시급이지 13년 차 때는 아니에요? 4학년 차라도 병원마다 틀리긴 한데 네. 제가 운이 나쁜 건지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예. 그러면 연봉 물어봐도 아산병원이니까 그럼 비밀로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13년 차 했었을 때의 그 연봉 세후로 거의 90? 세후 190? 네. 그럼 한 200? 네. 13년인데? 예, 거의 그래요. 간호조무사의 기회죠.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많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런 월급을 작게 받고 일은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저처럼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간호대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렇구나. 네. 근데 약간 박탈감이 있을 수는 있겠다. 간호사 선생님들과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일이 틀리니까 심하게 박탈감을 갖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그거를 인정을 하네요. 근데 그 일하는 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거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거든요. 나 소름 돋았어.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바쁘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그 루틴에 맞게 딱 일하고 식사도 하러 갈 수 있고 이런데 이건 큰 병원 일이거든요. 아, 네네네네. 간호사 선생님들은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저 진짜 식사도 못 하시고. 진짜 이제 일을 13년이나 병원에서 해봤으니까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 진짜 물 먹을 새도 간호사분들? 네, 거의 많죠. 방광염 걸리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화장실도? 예, 못 가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진짜? 약 드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럼 병원에서 힘든 썰 있었나요?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이니까 약간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민한 환자들을 대할 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물건 던지거나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네, 때린 사람은 없고 때린 사람도 있죠. 거기 내에서 뭐 의료인 얼마 전에 그 간호사 선생님 때리시는 환자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돼서 경찰 불러? 경찰 그럼 넘어갔죠. 네, 그냥 조용히 넘어갔죠. 그러면은 뭐 약간 폭행죄 고소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그 원장님하고 그 환자분하고 잘 풀어서 그 따로 고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진짜 힘들었겠다. 그분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님 저예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어머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금요일 날 그 간호법 제정 관련해가지고 간호법 통과됐는데 거부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찬성할 수도 있고. 궁금한 게 예전에 어머님이 병원에서 일하셨잖아요. 연대 레퍼런스. 지금은 약간 뭔가 태움이나 엄청 업무 강도가 강한데 어머님 때는 그 업무 강도 어땠어요? 글쎄 나는 전혀 일도 불만 없고 잘했는데.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대충? 80년도 후반이지. 나 졸업하자마자 병원 일했으니까 86년 일한 거지. 어머님이 연세대 간호학과 연대 세브란스라서 어머님이 일이 편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타학교 출신이어도 그렇게 일이 좀 수월했던 거예요? 수간호사 말고 또 차지 선생님 조금 경력이 오래되신 간호사 계셨거든? 네. 근데 그분은 타학교 출신이셨어. 근데 워낙 경력이 또 많으신 분이라 대우 잘 받으시고 좋게 잘 일하고 있었지? 타학교 출신이더라도 그런 대우는 똑같이 잘해줬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럼 당시에 1인당 그 환자 돌보는 거는 나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뭐 버겁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느꼈는데. 그렇구나. 어머님 때는 근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랑 약품 카운트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 하다 보면은 막 그 초과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우리는. 진짜요? 그냥 이제 다음 근무자랑 차트 네. 인수인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주로 환자 상태 때문에 인수인계 하지 뭐 무슨 약 검수 이런 것 때문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시에 분위기가 다른 병원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말하는 태움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그래?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 얘기라 내가 진짜요? 놀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때 그 뉴스 너무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 완전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간호사 우리 병동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건지 되게 우리는 재밌게 일 잘했는데. 어머니 임신순번제 있었어요 그때도? 임신순번이 뭐야? 임신순번제 예를 들면은 간호 인력이 모자르니까 이제 그 가질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시에 몇 명이 임신을 해버리면은 그 병동의 인력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당시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지 뭐 어머.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닌데 임신순번제 있는 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 계획을 해서 한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아니야. 그 당시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어머니 때는 만약에 임신을 했었으면은 아기를 놓고 나중에 복직 같은 건 좀 편했었어요? 아니면 바로 사직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야. 바로 사직해야 됐어.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사직 안 했었어요? 그럼. 그런 게 어딨어. 그렇구나. 완전 다르다 지금이랑. 그러니까. 진짜. 제가 완전 다른 것 같아. 제가 그 13년차 간호조무사 언니랑 얘기했는데 언니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병원 돌아가는 큰 병원에서 했었으니까. 가야겠지. 그쵸. 근데 밥을 간호사들이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거의 한 10분, 15분 만에 먹고 진짜 물 먹을 새도 없어서 막 그 방광염에 화장실도 못 간대요. 뭔가 되게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 진짜 엄청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력도 네. 오히려 되게 간호대에서 인력 배출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약간 그거 때문에 아닐까요? 뭔가 이제 올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규가 들어왔는데 뭔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 이게 금방 그만둔다. 이게 신규 간호사가 1년 내에 47.4%가 그만둔대요.
절반. 네. 나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머님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줘서 원래는 환자 처방을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없었어. 말도 안 되지. 당연하지. 철저하게 구분돼 있지 하는 일이. 에이 종합병원 이런 데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뭐 준종합병원도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야. 말도 안 돼. 전 진짜 놀랬던 게 어머님 때는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에 그 뉴스 봤었을 때 어머니 엄청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솔직히 옮겨 다녀 본 적도 없고 딱 한 군데서 일했는데 그거를 또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우리 그 세브란스 병원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 하여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분위기가. 내가 근무할 때랑.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회사를 안 다녔으면은 제가 거기에서 바로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진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 게 진짜 어이가 말이 안 돼서 정말 그 정도일까? 저도 안 믿겼는데요. 난 안 믿겨져 솔직히. 저도 안 믿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13년차 조무사 언니가 직접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처음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더 현실적일 거야. 그럼요. 너무 안 좋아진 거잖아. 그 13년 일한 조무사 얘기가 가장 현실적일 거야. 나는 정말 나는 내가 그만둔다 그럴 때 우리 수간호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데 되게 안타까워했다고.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임신 순번제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공부해. 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음. 네. 간호조무사 출신 13년차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간호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크잖아요. 언니는 진짜 딱 거기에 딱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니의 생각은 어때요? 우선 저는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힘든 얘기지만 네. 그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아서 통과를 네. 못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맞아. 간호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여러 단체랑 얘기하고 네. 합의를 봐서 수정해서 통과는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은 통과 안 하고 수정 더 한 다음에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이 그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자리가 적어진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법을 보면 네. 좁아진다고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간호사를 의원 같은 데에서 꼭 채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런 면도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 언니가 예전에 일했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금액이 올라가니까. 네.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의원급에서도 간호사를 꼭 채용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식 투쟁사의 몸과 마음은 매우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인사를 건의할지 국민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부 다 릴레이 하고 있거든요. 위에는 하얀 티이고 아래는 까만 바지 입고 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이